6번 볼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의 중요성.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의 중요성. 이것도 뭐 식상한 지문이잖아. 뭐 습관에 대한 내용은 진짜 엄청나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지문을 봐왔단 말이지. 그 일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또 다르진 않아. 그냥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We are what we repeatedly do.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존재이다. 우리라는 이 존재, 우리 자신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야? 습관으로 형성된 존재이다 이 말이지. 딱 진화해놨잖아. 그치? 조금씩 진화되고 있지? 자, 그 다음 문장. excellence. 훌륭함, 탁월함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훌륭함, 탁월함이라는 것은 not A but B.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습관인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훌륭하고 탁월하다는 것은 행동이 탁월한 게 아니라 습관이 탁월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문장. developing conscious habits. 자, 의식적인 습관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통합된 인생을 성취하는 것. 통합된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한 분야만 잘할 수 있잖아. 근데 한 분야를 잘하는 거, 한 분야만 잘하는 것보다 다방면으로 잘하는 게 좋잖아. 예를 들면 되게 공부를 잘해. 성격이 거지 같아. 성격은 좋아. 공부가 거지 같아. 그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통합된 삶을, 통합된 인생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뭐가? 의식적인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 의식적인. 됐지? 그 다음 문장. 좋은 생산적인 습관을 발전시켜. 또 나쁜 습관도 있잖아.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돼? 나쁘거나 파괴적인 습관을 eliminating, 제거하는 것은, 이게 동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제거하는 것은 뭘 수반하는 거야? 좋은 습관은 계속 키워나가고 나쁜 습관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수반이 되는 거야? Looking at what you need to implant in your life.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 이 두 가지 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을 수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습관을 발전시키고 나쁜 습관을 제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의식적인 생각이 수반이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갈게. 중요한 문장이니까. 자, 봐. 좋고 생산적인 습관을 키워나가. 그리고 나쁘고 파괴적인 습관을 eliminate, 제거하다니까 제거하는 것은 뭐가 수반이 되고 동반이 되느냐? 계속해서 봐야 돼, 우리가. 뭘 봐? 아,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고, 뭐뿐만 아니라 뭘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생각하는 이런 행위를 동반한다 이 말이야. 됐지? 가만히 있으면 나쁜 습관은 없어지고 좋은 습관은 드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사고가 동반이 되고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스티븐 코비라고 되게 유명한 그 미국 박사,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어떤 캐릭터, 성격,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자, it's a composite of our habit. 생각을 해봐. 무슨 뜻이겠어? 우리의 어떤 성격, 우리의 어떤 특징, 우리의 인격, 모든 것은 우리 습관의 뭐야? 습관이라는 것의 혼합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 내 자신, 나라는 사람은 습관으로서 만들어진 거야.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 자, take a look at your habits. 여러분이 한번 습관을 잘 살펴봐. And ask yourself. 한번 물어봐. What is moving you closer to your goal?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는가? 너를 이동시키는가? 어디로?
close to your goal. 여러분의 목표로 더 가까이. 무엇이 여러분의 목표로 더 가까이 moving, 이동시키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그리고 또 무엇이 여러분의 목표로부터 더 멀게 멀게 이동시켜 버리는지. 됐지? 그냥 쉽게 말하면 좋은 습관은 무엇이며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라 이거야.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 정말 이 질문은 내가 나 또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인 거야. 자, 봐. 자, understand. 이해해. That it takes 21 days. 21일 정도 소요가 된대. 뭐 하는데? To begin a new habit. 새로운 습관을 얻는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데 한 21일 정도, 그러니까 3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라. 단, 조건이 뭐냐? That's 21 consecutive days. 21일 연속이야. 21일 소요된다 그러니까 뭐 하루 쉬었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21일 연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해야 되는 거야. So yes, every time you do something.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또는 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건 뭐니?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안 좋은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 또는 야식, 밤에 자꾸 먹는 습관이 있어. 근데 이 습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1일 동안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할 때마다 분명히 변화, 차이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고통의 과정, 이런 상대적인 고통스러운 과정 of change, 여기서 말하는 change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한 변화라기보단 더 나은 습관으로 가는 과정이지. 이런 변화에 있어서 상대적인, 고통스럽잖아. 고통스러운 과정이 유한한 거야, 무한한 거야? 그 과정이 끝도 없어? 21일밖에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끝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끝이 있다. 즉, 봐. It just takes a few weeks. 몇 주밖에 안 걸리는데 그 몇 주가 몇 주였을까? 3주. 그리고 on the 22nd day, 22일째라는 건 뭘 시사하는 거죠? 어느 정도 습관이 잡힌 거지. 자, 봐. 이 문장 잘 봐. 서술형으로 나올 거야. It will actually be harder for you to not do your new habit than it will be to continue doing it.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문법을 배울 때 이 not이 여기 있어야 돼. 투부정사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구어체라는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해석해 볼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시 가짜 주어. 그러면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지. 뭐가 더 어렵대? 자, 22일째가 되면 뭐가 더 어렵대?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자, 의미상의 주어까지 같이 잡아버릴게. 의미상의 주어. 여기 통째 주어가 되는 거지. 자, 당신의 새로운 습관을 이제 그만두는 것,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 22일째가 되면 지금까지 21일 동안 해왔던 그 습관을 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울 거래. 왜? 습관이 이제 들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보다? 그것을 계속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22일째가 되는 날쯤 되면 이미 습관이 든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해. 공부하는 게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그럼 계속해서 21일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열이 노력을 들이면서 해봐. 22일쯤 되면 그때부터 좋아진다는 거지. 이거 보면서 선생님도 딱 뭔가 와닿는 게 있고 반대로 너희들한테도 이걸 분명히 각인시켜주고 싶다라는 거야. 자, 7번.
자,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이 나아갈 방향, 이거 별표 치자.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이 나아갈 방향. 우리 일반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잖아. 그 궁극적인 그 취지가 뭐야? 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거야? 자연환경을 위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과연 자연환경을 위한 거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뭐와 관련해서? 어떤 측면에서? 패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뭐 이를테면 비닐을 사용하지 말자 그러잖아.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비닐에도 돈이 들어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어떤 가게에서 비닐, 뭐 음식을 사면 저절로 당연히 이제 당연하듯이 비닐 줬는데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걸 또 돈을 받아. 왜? 비닐 사용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비닐 사용하는 건 막어. 그게 과연 정말 그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지.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과연 그런 행위 하나하나 모이면 좋은 건 맞지만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하다는 건 이제 친환경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자연을 닮아야 된다는 거야. 자연. 갈게. 세계화라는 게 패스트 패션. 이제 빠르게 변하는 패션. 패션 이름이 빠르게 변하잖아. 패스트 패션의 어떤 이런 문화를 이끌고 있대. 세계화가. 요즘에 또한 이런 패스트 패션 말고 또한 어느 정도 다른 원동력이 있어. 드라이브 여기서 명사 얘는 동사였지만 또 다른 원동력이 있대. 뭐에 대한 원동력? To promote the idea of transitioning to slow fashion. 아까 앞서서는 칠판 보자. 패스트 패션이 어떤 문화를 세계화가 엄청 빠르게 이끌고 그치? 추진시킨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다른 약간 이 위에 거와는 다른 동력이 있다는 거야. 칠판 보자. 뭐 하고자 하는? 장려해. 뭘 장려해? 이런 개념. 어떤 개념? 뭐 동격으로 보면 되겠지? 슬로우 패션이야. 완전 반대잖아. 슬로우 패션. 좀 느린, 천천히 하는 이런 슬로우 패션으로 트랜지셔닝, 이동한다는. 패스트 패션에서 슬로우 패션으로 이런 이동한다는 개념, 이런 아이디어를 프로모트, 증진시키고 장려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다른 동력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 하지만 gradually 뭔 뜻이에요? 점진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뭐 맥락상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점진적인 변화. shift가 변화야. change란 뜻이야. 점진적인 변화라는 건 천천히 나아가는 변화잖아. 이런 변화. 좋아. 빠른 것보다 좀 천천히 느린 게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지. 빨리빨리 쓰다 버리는 것보다 천천히 서서히 나가는 게 분명히 좋아. 근데 이런 변화. 시간을 요구한다 이 말이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어떻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자, A에 해당되는 게 뭐야?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몇 십 년, 심지어 몇 세대 동안 측정이 되면서. 아니 몇 달,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 몇 세대라 그러면 몇 백 년이라는 거잖아. 이런 장기간 동안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라는 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 그치? 뭘 말하고 싶은 거겠어?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 다음 recycling, 재활용. remanufacturing, manufacture가 생산하다니까 remanufacturing 하면 재생산? 재활용과 재생산. 칠판 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용, 재생산이라는 것은 어때? 친환경적인 부분이잖아. 맞지? 재활용, 재생산. 썼던 걸 다시 해서 생산하는 거야. 아니면 썼던 물건을 그냥 다시 사용하는 거. 그게 재사용이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 자연에서의 어떤 모델과 equate가 동일시하다. 거기서 파생된 게 equal이잖아. equal는. 자, 자연의 어떤 이런 모델과 동일하지 않은, 쉽게 말해서 자연을 닮지 않은 재활용과 재생산은 이게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되나? 라는 퀘스천 마크를 초래한다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환경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재활용하고 재생산하면 이게 자연의 어떤 모델, 쉽게 말해서 자연과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이루고 자연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닮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하는 게 친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친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친환경적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우리가 달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아까 패스트 패션도 있었고 나아가서 슬로우 패션도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재활용 재생산도 있었는데 그러므로 다른 접근 방식, 뭐 하기 위한 이런 어려움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나머지 부분 같이 해석할게. 자, facing sustainable fashion. sustainable이 아까 뭔 뜻이라 그랬어? 지속 가능한, 되게 중요한 단어야.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인 거야. 한번 쓰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런 친환경적인 패션, 즉 지속 가능한 패션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잡아놔야 될 게 뭐야? 기존과 다른 방식이 뭐냐를 캐치해야 될 거 아니야. 기존과 다른 방식이 뭐냐? 그 다음 문장 봐. 자, 우리는 제안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should be directed towards nature. 변화라는 것은 자연을 향해서, 그치? 자연 쪽으로 방향이 향해져야 된다. 라고 나는 제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행동, 그게 패션이든 뭐 재활용이든 재생산이든 자연을 목표로, 자연을 어떤 그 자연에 대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걸 제안한다. 자, we must try, 시도하고 discover the mechanism. 이런 mechanism. 그 mechanism은 우리나라 말도 그냥 mechanism이라 그래. 어떤 기제장치, 기제장치. 이런 mechanism을 시도하고 발견해야 되는데 어떤 mechanism이냐? To drive nature's incessant creation of organism without piling up mountains of waste. 수많은, 진짜 엄청 많은 산처럼 쌓여있는 이런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쌓지 않고, 이 말은 즉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서, 일로 봐, 유기체들, 생명체들의 이 자연의 지속적인 크리에이션, 생산을 이끄는. 그러니까 자연 나름의 생태계들이 있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써. 그러면 유기체들이 생겨나니 죽니? 죽잖아. 그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들을 쌓지 않고 이런 유기체들의 끊임없는 생산, 자연 속에서의 끊임없는 생산을 이끌어주는 이런 기제장치, 즉 이런 머케니즘을 시도하고 발견해야만 한다. 쉽게 말해서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변화라는 것은 자연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자연이 최종 목적이 돼야 되지,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뭐 친환경적이지, 근데 그게 과연 친환경적인 거냐 이 말이야. 자, 연구원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미 시작했어. 연구를. 자, 이런 연구를 시작했다 이 말이야. 뭐 생물 분해니 뭐 무기질이니 다 의미 없는 거야.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굳이 알 필요도 없어. 자, 생각을 해봐. 이런
형상의 어떤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위 친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떤? 바로 설명해 주잖아. 자연의 방식. Of creating zero waste. 말 그대로. 쓰레기를. zero. 하나도 만들지 않는 이런 자연 방식의 이런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biodegradation 하면 이제 생물 분해야, 분해.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 다 분해.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만들어. 그게 분해가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mineralization 하면 무기질류. 그러니까 무기질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문장. 자, 발견인데 뭐에 대한 발견인가? Laws of zero waste 봐봐, in nature. 자연에서 쓰레기 제로 이런 법칙의 발견은 미믹, 모방하다. 모방될 수 있어. 아까 우리 앞서서 생태계에서 나왔었잖아. 그치? 그치? 어떤 생물이 죽으면 그게 나무에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영양분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무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풍성하게 자라. 그러면 새들이 또 들어와.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태계가 선순환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칠판 봐. 발견인데 뭘 발견하는 거냐면 법칙이야. 무슨 법칙? Zero waste. 쓰레기 제로! 라는 이런 법칙, 이런 규칙, 이런 어떤 나름의 뭔가를 발견해. 어디에? 자연에서. 이런 발견이 모방되어질 수 있어. 어디에도? 패션 산업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친환경적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친환경적인 어떤 패션에 있어서도 이런 걸 우리가 적용하고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다시 보면 지속 가능한, 이제 이해되겠지? 단순히 뭐 계속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패션 산업이 나아갈 방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8번. 학령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칭찬. 그러니까 칭찬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진영아. 알겠지? 가보자. 아,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데, 그치? 조여사. 우리 아파트 4층 아줌마도 조여사인데, 조혜진 여사. 자, 보자. Praise. That arouses delight and pride in a baby and toddler can have very different effects on older children이라고 했어. 자, 칭찬인데 어떤 칭찬이냐면 arouse가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야. 뭘 불러일으켜? 기쁨과 자존감. 뭘 불러일으켜 주잖아. 어느 정도 칭찬. 특히 누구한테? 애들. 잘했어. 그러면 막 계속 미친 듯이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아기고 토들러는 뭐니? 토들러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들인가? 아무튼 둘 다 애들이잖아. 아기들. 아기들한테서 어떤 기쁨이나 자존감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주는 arouse, 불러일으켜주는 이런 칭찬은 can have very different effects on older children. 나이 든 애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등학생들 아니면 이제 유치원생들. 그치? 너희들 나이 때는 아니겠지. 너희들 나이쯤 되면은 칭찬이 이게 정말 칭찬의 의미가 있는지, 순수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구분하잖아. 그, 나이 든 애들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10대가 되기 전에 유치원, 초등학생, 저학년들에겐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선 긍정적인 영향이니까 매우 다른 영향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거겠지. 맞지? 특히 수업 시간에. 여기서 말하는 수업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분위기, 학교 상황에서 이건 거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학습 상황에서. 학습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학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치? 집에서 부모님이랑 이제 엄마, 아빠랑도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이 사람이 칭찬의 연구, 자, 칭찬에 대한 어떤 그 효과, 영향을 연구할 때 발견했어. 오히려
generate, 이끌고 생산하고 만들고 유발시킨다. 뭐? 더 많은 걱정, 근심을. 뭐보다? 기쁨보다. 누구한테? 됐지? 학령기 애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령기 애들이라는 것은 올더 칠드런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딱 그거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인 거야. 제 다음 문장. 자. 뭐뭇에 익숙하다야. 그러면 이게 빠지면 형용사겠지. 뭐뭇에 익숙한. 됐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뭐에 익숙한? 이 배경, 소음이야, 소음. 동격이야. 무슨 소음이야? 이런 칭찬이라는 소음. 그러니까 칭찬을 이제 부정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칭찬이라는 이런 배경 소음에 익숙한 애들은 너무 익숙한 거야. 그게 소음이 될 정도로 너무 익숙한 이런 애들은 seem to become dependent on praise to initiate any activity. 어떤 활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시작하기 위해서 칭찬에 의존하는 듯 하더라. 너무 칭찬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칭찬에 의존해서 해버리는 거야. 내가 이 행위 또는 이 행동을 하면 과연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칭찬을 해줄까? 별로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럼 안 하는 거야. 됐지? 다시 갈게. 자, 배경 어떤 소음. 무슨 소음이야? 칭찬이라는 이런 소음에 익숙한 애들은요. seem to become dependent. depend가 의존하다잖아. 그러니까 dependent 하면 의존적인이라는 뜻이야. 의존하는 뭐에? 칭찬에 의존하는 듯 하더라.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이니셜, 들어봤지? 이니셜, 초성이잖아. 그치? 시작하는 데 있어. 그 다음 문장.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야? Who was accustomed to classroom praise. 어떤 교실 환경에서의 칭찬에 익숙해져 있었던 애들은 시간을 덜 써. 뭐 하는데? 프로젝트에 집중하는데 시간을 덜 쓰고 뭐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겠어? 이때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칭찬하겠구나. 잔머리 굴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프로젝트의 성과인 소홀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학습에도 도움이 안 되겠지. 자, soon stopped working to wait for teacher's assessment. 선생님의 평가, 선생님의 칭찬을 기다리기 위해서 작업하는 걸 멈춰버리더라 이 말이지. 프로젝트 작업하는데 다시 갈게. 자, 이 교실 환경의 칭찬에 익숙해져 있던 이런 애들은 뭐 하면서 프로젝트 또는 어떤 일 또는 어떤 학습 공부에 집중하는데 시간을 덜 써. 그리고 곧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하는 걸 멈춰버리더라 이 말이지. 왜 멈추냐고 딱 보면 선생님들의 평가, 여기서 평가라는 건 칭찬이겠지. 나한테 어떤 평가를 해줄까? 이런 칭찬을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프레이즈라는 것, 칭찬이라는 것은 또한 이런 맥락에서 집중력에도 방해가 되는 듯 하더라. 그치? 집중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꾸 칭찬이라는 귀에 달콤한 그 말만을 듣기 위해서 눈치 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해버리고. 자, 그 다음. observe가 뭔 뜻이냐? observe. observe가 흡수하다야. 그럼 absorption 하면은 흡수. 애들의 어떤 과업에 있어서의 애들의 흡수. 즉, 집중 정도 해석하면 되겠지? 집중. 종종 often called flow. flow 하면은 몰입이라는 뜻이야. 몰입하는 거야. 몰입. 즉, 종종 flow라고 불리우는 어떤 과업에 있어서 애들의 집중은 seem to be disrupted by the reminder. 방해받는 듯 하더라 이 말이지. seem to be disrupted. 수동태잖아. 뭐에? 상기시켜주는 것. 자, 상기시켜주는 게 뭔데? 이게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뭐에 방해받는가? 뭐에? 칭찬. 뭘 상기시켜 선생님이 잘했구나 라고 상기시켜주잖아. 그치?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네, 이렇게 하니까 되게 글이 좋네, 상기시켜 주잖아. 그런 리마인더에 방해받는 듯하더라 이 말이지. 또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개념이야?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구나. 부모님이 날 지켜보고 있고 선생님들이 날 지켜보고 있구나.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런 상기시켜주는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는 듯하더라. 근데 왜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의식하는 거 안 하는 거야?